자, 소담입니다. 소담스러운 얘기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또 큰 이야기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모든 시냇물은 다 바다를 향해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교수님 사연입니까 아니면 댓글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연에 있었고요. 예. 네, 그 사이섬 사연으로 접수된 건 아니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깜짝 놀라서 이제 댓글까지도 나왔었던. 이렇게 반영이 되다니 뭐 그냥 쓴 건데. 약간 노략질 비슷한 이제. 네. 주작은 아니겠죠? 주작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주작만 아니면 됩니다. 네. 요새 해시칼리지 그 자유 게시판에 진짜 많이 올라와요. 이 고민이나 사연이 해달라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속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연으로 이제 올라온 거긴 합니다만 착한 어른 컴플렉스가 나한테 있는 거 아닌가. 착한 어른 컴플렉스. 요런 고민을 하시고 계셔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아니고 착한 어른 컴플렉스구나.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쓸 때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어른에게 적용이 돼서 나는 그냥 착한 어른 컴플렉스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들어봐야 알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네. 사이섬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사연에 대한 우리의 사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정확히 어떤 현상으로 정의하는 게 맞을까? 요와 유사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 착한 아이 컴플렉스하고 착한 어른 컴플렉스는 다른 걸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두 가지를 합치는 게 맞는 걸까?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본인 자서전에 따르면 우리 대통령한테 있었었죠. 왜냐하면 착한 아이처럼 굴지 않으면 고모수로 맞으니까. 그렇지. 아빠가 너무 엄하니까. 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돼야 한다. 아버님의 자랑이 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영화가 그거라면서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면서요. 거기 보면은 자식이 2명이 나와요. 반항적인 자식하고 순종적인 자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반항적인 자식은 나중에 죽어요. 와. 충격적이다 그거. 되게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인데 나중에 죽어요 그냥 갑자기.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그걸 추억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이거야말로 저는 사회 책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부모 책임도 일단 좀 있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네.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어. 없어요. 네. 아니야. 둘 다 컴플렉스 전혀 없어. 아니야. 난 착한 아이였어. 아니야. 착한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둘 다 컴플렉스 전혀 없어. 전 어른이 될 생각도 없고 착한 사람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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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아닌 것 같아. 예. 착한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예. 착하지도 않고 컴플렉스도 없어. 둘 다 없어. 둘 다 없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없어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쪽을 향하고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얘기는 잘하겠죠. 네,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보통 착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이건 그냥 어떤 편협과 어떤 근본 없는 혐오와 편견에 가득 찬 거엽다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좀 약해요, 그 사람이. 약하다. 다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존감 이런 걸로 삼는. 그게 착한 어른 컴플렉스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내가 다른 분야에서 별로 크게 인상적으로 성공을 못했어.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정 욕구랑 약간 그렇지. 연결되나? 그래서 나는 착한 걸로 인정받고 싶어. 내가 돈 많은 거, 성공한 거 이런 걸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착한 거라도 인정받아야지.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착한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어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 굳이 얘기하자면 네. 자기가 다른 걸로는 인정받거나 네. 뭔가 부각되기 어려우니 내가 봐도 좀 어렵죠. 무난하고 착하고 무고로인인 것으로 네. 인정받고 싶다.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실제로 연애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먹히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난 다정한 사람이 좋아. 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하면 좋아. 먹혀요, 근데 실제로? 엽기적인 그녀랑 누가 사깁니까? 견우가 사귀죠. 견우 걔 뭐 있어요? 착한 거 빼고? 그래, 잘생겼잖아. 차태현이 영화에서 잘생긴 미남으로 나오진 그런 않지. 캐릭터는 또 아니니까. 탤런트 차태현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만 여기서 캐릭터가 그렇지 않아요. 미남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미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착한 어른이라 그러니까 바로 세대 관점에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하도 꼰대라고 뭐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요즘에 뭐 직장이나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아예 애들이랑 또는 젊은 직원들이랑 아예 대화를 안 한다. 대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착한 어른이다. 뭐 이런 식의 세대 갈등에서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것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 어른들 중에 그런 네. 어른들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생각까지 했군요. 예. 아닌가 보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사연을 적어주신 분의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아니긴 했지만 아니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밑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맞아. 어떤 면에서 딱 이 말이네. 밑에 그래서 이제 잘 보이려고. 평판이라도 좋아야겠다. 맞아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어쨌든 큰 범주로서는 일종의 착한 컴플렉스, 착하기 위한 컴플렉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위든 아래든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은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착한 게 뭐냐고. 그것부터 정의하라고. 와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급이 다르다. 개념을 정의하고 넘어가야 돼. 너무 이렇게 띄워주지 마. 그래? 별로야. 너무 이렇게 대놓고 뭐라 하지도 말고. 아니 착하다는 게 전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견입니다. 약간 뭐가 자기 자리가 확고한 사람은요 착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어. 착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 만약에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시절에 만났던 대학 교수분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착한 교수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확실하게 뭔가를 가르쳐서 머리에 넣어주는 교수가 되고 싶어 하기는 했지. 근데 맞는 것 같아. 저도 근데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라서 막 이렇게 막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만나본 교수님들도 착하려고 노력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라 좋은 가르침을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려는 노력을 해도 그래서 오히려 심한 말을 많이 하죠. 너 그딴 식으로 살아 취업 될 것 같아? 저한테 그러거든요. 차라리 내가 악역을 하더라도 목적에 확실한 인간이 되겠다라는 욕구가 더 많이 보이지. 그리고 거기 학원 봐봐봐. 학원 가면 학원 강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나 착한 사람 아니야. 그러네. 나 공부 못하는 놈은 안 데려가. 나 나머지는 다 버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착하다는 거 정의를 해야겠네. 착한 교수가 무슨 교수예요? 역시 도대체? 누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다니까 네. 개념을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맞은 거지 처음부터 맞았던 건 아니야. 왜 착하다 그러니까 교수가 먼저 떠오르? 내가 안 했어요. 거기 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착한 너는 뭐 교수뿐이 없어?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지성인이니까 그런 거지. 가끔 가다가 교수님이 교수님인 거를 잊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난 알고 꺼낸 건데. 진짜 나쁜 사람이야. 봐요. 정준희 교수님을 예로 들어보죠. 이분이 착할까요? 여러분 정준희 교수가 착해서 좋아해요? 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교수님은 시청자들한테도 안 착해. 그러니까요. 착한 사람 좋아합니까? 그렇지. 착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닐 건데. 근데 그게 맞아. 저도 이분이 착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시청자들도 교수님을 착해서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당연히 아니지. 착해서 아닌 좋아하는 건 봉우리지. 왜 안 착한 게 기본이지? 기분 나쁘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 착한 거를 기본으로 놓고 막 자꾸 실드 친다. 왜냐하면 거기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수님이 착하기까지 하면 안 돼요. 네. 너무 웃기다. 네. 근데 그거는 거업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잖아요. 네. 누구? 착한 이미지가 아니죠. 거업님도. 완전 반대지. 근데 좋아하잖아. 착하다는 걸 뭘로 정의하건 이 사람은 아니야. 오늘 그럼 착함을 정의하다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이 원하는 착함은 뭔지 알아요. 순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리고 대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착하다라고 할 때 어른이든 아이든 뭔가 좀 순종적이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뭔가 뭐 시청자나 혹은 이제 우리 싸우지 않는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은 내가 시청하는 방송에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토달지 않아야 돼요. 순종적이어야 해요. 시청자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구독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말 들어.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착한 유튜버. 예스맨.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거를 순종적이다라고 하는 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잘 짚었어요. 근데 요거를 약간 완화시켜서 그냥 순하다로 표현을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하다라는 범위가 좀 넓으니까. 모든 착한 사람이 다 또 순종적인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착하다라고 할 때 약간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오는 그 착함이라는 것에는 본질에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다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착한 어른 컴플렉스의 본질은 순종적이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컴플렉스 차원에서. 컴플렉스 차원에서는. 근데 이걸 약간 완화시키면 순한 거잖아요. 순한 거. 그러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 갈등 회피.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약간 더 이제 완화된 의미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순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순종적이 아니어도 갈등을 회피할 수도 있거든. 그럼요.
영리하게 회피할 수 있죠. 아예 요소를 안 만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순한 거죠. 그래서 착한 거에는 가장 밑바탕에 물론 순종이 가장 안 좋은 형태로서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넓은 범위에선 순한 거 정도. 그렇게 막 되게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대거리하고 네. 이러지 않고 뾰족하지 않고 대거리. 맞서지 않고 네. 되도록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피하고. 하고 네. 남 기분 안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요러는 네. 그렇죠? 딱히 순종적이진 않아도 순하려고 하는 거 네. 요런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대체로 착함이라는 말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말의 이제 어법 속에는. 네. 갈등 회피. 그러니까 교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갈등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네. 갈등을 피하셔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제의 출연 요구를 거절할 때. 네. 그 거절할 때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우리 합니까? 착한 사람은 그렇게 거절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예, 이거 또 나왔어요. 잘 나오네 오늘.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은 네. 약간 대중적 언어고요. 심리학계에서 쓰이는 언어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 그래요. 신드롬이라 그래요. 오. 네, 컴플렉스라는 말보다는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고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왜 웃어? 아니 그런 좋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꼭 댓글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거 보고 웃은 거예요. 교수님 보고 웃은 게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네. 착한 사람 신드롬. 예. 네.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 어른에게 순종적이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전에 정의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예. 착하다는 말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사람 가슴이 참 착해 뭐 이런 식의 내가 좋아하는 거네. 되게 넓게 쓰이잖아요. 물론 네. 요즘에 쓰는 대중적인 언어지만 그 친구 얼굴이 근데- 참 착하게 생겼어.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확장된 이유가 음. 그 착함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네. 그렇게도 쓰이는구나. 예. 그러니까 나한테 나쁘지 않게 행동해 준다. 그렇죠. 요런 의미거든요.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저하고 교수님한테 착하잖아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겁나 싸나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착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기에 대다수 봉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가까이 와서 여기 앉아서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네. 수 있어요. 그거. 그래서 검님이 나빠 보이지. 네. 그래서 내가 나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보면 다 이해를 하더라고. 봐봐, 순종적이잖아. 대중들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맞아. 받아치지 않잖아. 나는 네. 순종적이야. 맞아. 근데 그 이런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증후군이라는 것 안에 대표적인 현상이 거절 못하기예요. 네, 맞아요. 거절 못하기. 순종적인 건 그거보다 더 심한 형태고 거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대충 들어준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때 그럼 착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중첩돼 있잖아. 네. 그러면 선함은 사실은 좀 더 엄격한 개념이거든. 선함은 그런 우리가 신드롬이나 컴플렉스라고 붙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죠? 네. 선함에는. 네. 네. 뭐 선자 컴플렉스 뭐 이런 게 굳이 만들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겠지만 선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착함이라고 하는 거는 겹치지만 확실히 구별이 되고. 너무 느낌이 달라요. 네. 선함이 뭔가 한 등급 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선함은 뭔가 인품에 대한 정의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정의 같아요. 잠깐만요. WGP님 겁은 대체로 권력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또 싸울 줄 알았어요. 내가 권력관계에 예민한 사람이면 구독자랑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짜증나게. 아무튼 착함은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함은 그 사람이 선해. 착해. 얘는 이러이러할 때 착해. 약간 본질과 상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선함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엄격한 개념에서 제가 얘기한 게 대비 개념으로서 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착한 거의 대비 개념은 뭘까? 악하다? 아니지. 선함의 반대가 악하다고. 선함의 반대가 악하다고. 착함의 반대 개념은 악함은 착하지 않다겠지. 그러니까. 착하지 않다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잘 안 떠오른다. 착함의 반대가. 착함도 광범위한데 착함의 반대도 광범위해. 그래서 나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하다도 물론 일부 들어가고 못됐다. 못됐다도 있고 못됐다도 그냥 못됐다가 아니라 못됐다 이래. 맞아.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게 넓게 포진해 있어요. 그럼 그만큼 착함이라는 말의 범위가 되게 넓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말하면 선함이라고 하는 건 악의 대비 개념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건 되게 도덕적인 개념이고요. 되게 정의로움까지도 가.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이 착함과 선함이 다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good and bad라고도 표현하고 네. 착함과 못됨 또는 나쁨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good and evil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렇죠. good and evil도 있어. 네. 선하고 악한 거지.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또 더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vice and virtue라 그래요. vice and virtue. 네. vice라고 하는 게 그 vice하고도 연결돼 예전에 했던 영화. vice가 이제 악덕이야, 악덕. 예. 그리고 virtue가 미덕이거든, 미덕 또는 덕. 네. 그래서 악덕과 미덕, 그다음에 선과 악, 그다음에 착함과 못됨 또는 착함과 나쁨. 요게 개념적으로 보면 일부 중첩되면서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하게, 제일 명쾌하고 제일 그 잘 정리된 것은 악덕과 미덕이에요. vice and virtue라는 게 이제 철학적으로도 제일 잘 정리된 개념이고요. good and bad는 너무 넓은 개념이고, good and evil 이게 이제 종교적 개념이에요. 선함과 악함이겠네요. 선함과 악함.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착함과 이제 못됨이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못됨은 노티한 거거든요. 노티하다 그래. 나이 들어 노티 보이. 죄송합니다. 왜 예를 들면 네. 그 개 같은 거 칭찬해 때 굿보이 그러잖아요. 나리 보이. 네. 나리. 미국식으로는 나리. 이거 굉장히 섹슈얼한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지. 너 아주 못됐구나. 이러면 요거 아주 앙큼하네. 이런 뜻도 있거든. 약간 뭐 불량하다. 뭐, 불량하다. 그렇죠? 약간 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불량하다, 맘대로 군다, 어른 말 안 듣는다. 요게 이제 노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티하고 이제 굿이랄 때 굿보이라고 얘기할 때 또는 굿걸이라고 얘기할 때 강아지한테 쓸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말. 요거는 종속 관계나 주종 관계가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순종하게 만들려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착함이라는 것에 나쁜 뜻은 대체로 요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순종. 네. 네. 노티한 애는 말을 안 듣거든. 네, 마음대로 하거든. 네. 매버릭 같은 존재지. 네. 말을 안 듣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네. 통제가 안 되는 애잖아. 권력 관계가 딱 들어가 있구나. 그 의미 안에서는. 네. 그래서 대체로는 주종 관계나 어른 자식 관계나 이런 어른하고 아이 관계에서 이미 주종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어른이나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또는 노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당하다고 느껴요. 나는 얘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행위는 구속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잘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책임이야. 지도 편달이군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게 증후군이나 컴플렉스를 만들어내. 왜냐하면 압력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네. 압력이라는 게 행사돼요. 그래서 압력 그리고 순종, 그 압력에 대한 순종. 네. 그렇게 해서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요소가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요소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 그래서 거절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착한 아이니까. 그렇지. 못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거절하면 못 되는 거고 상대를 실망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그런 압력에 순순히 굴하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아이여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어른이 원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강박까지 있게 압박까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올바르다라는 어떤 선함에 대한 어떤 의지도 있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올바르니까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올바르다고 믿는 대상이 이제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닌데. 약간 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압력이 작동하니까. 아니 울타리 밖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굳이 내가 나가서 왜 낯선 환경을 맞대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겁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한 어른 내지 착한 사람으로까지 확장이 되면 어른은 원래 안 그럴 거잖아. 자기는 주체적인 거니까. 그런데 아이한테만 그럼 적용되는 건가? 어른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그래서 이건 단지 어른으로서뿐만 아니라 주종 관계 안에 속할 수도 있고 내가 순종적이고 그의 기준을 따라서 하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어른이어도 컴플렉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누가 압박을 해주는 상태가 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압박이 사라지고 나잖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파이트 클럽 보셨죠? 파이트 클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를 압박해주고 지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그 만들어낸 게 너무 많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큰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나오는 에드워드 노트는 그냥 압박받는 게 편한 상태였던 거예요. 편했는데 갑자기 내가 자유로워져 버렸어. 어머 감당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지. 예. 그러면 이것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겠네요. 그렇죠. 예. 예.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증후군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네. 이제 바로 거절 못한다라든가 이렇게 욕 먹는 걸 되게 싫어한다라든가 비난받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든가 아까 공포 얘기했잖아요. 네. 공포 감정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요. 내가 공포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공포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따르는 거야. 남의 기준이나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네. 행위하는 거야. 네. 그 바깥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니까. 야, 정말 안전하고 재미없겠다. 이해 못하겠지. 네. 저는 그래서 착함을 비아냥대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착함이라는 현상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착함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서 네. 선을 실행하고 미덕이라고 하는 걸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면 네. 그건 절대 컴플렉스도 아니고 네. 절대 증후군이 될 수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올바름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관성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언제나 울타리 안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울타리 안에 살다 보니까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인간이 체화돼 버린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연예인 중에 누군가는 내가 음주운전해서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술을 아예 안 마신다 그래, 차를 아예 안 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현명한 행동이긴 하죠. 근데 저는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아주 아무 미련 없이 포기해버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치 이게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들 뭐 술 마시고 사고 치고 이러면 꼭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야 누구누구는 술 먹고 사고 칠까봐 아예 차를 팔아버리고 안 가진대더라. 근데 모든 연예인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이건 되게 피해가 되지 않나? 남한테 왜 차를 팔아버리고 안 타냐고? 네. 너 왜 네 차 끌고 다니면서 사고 치니? 야 누구누구는 차 팔아버렸다잖아. 네. 이렇게 되면 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별거 가지고 다 싸우네. 김희철 씨예요.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네. 예전에 토크쇼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물론 차 끌고 다니면서 운전 안 하고 사고 안 치면 되죠. 그럼 다 되는 건데 꼭 그게 그럴 때마다 나와서 이게 무슨 기준처럼 돼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 그게 뭐 대단한 의지의 네. 표명이고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네. 예를 김희철로 들면 되게 갑자기 얘기가 너무 가벼워져 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딴 길로 샜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어쨌든 선함이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좀 더 미덕을 갖추려고 하는 것, 핵심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증후군의 반대. 네. 이를테면은 나의 기준, 여기 나라는 게 그냥 내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객관적인 것들을 보면서 나의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선함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봐.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내 의지로 선택할 거야. 비록 나한테 득이 안 되거나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나의 의지에 의해서 선함을 선택하는 거죠. 예. 이거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 아니지. 아, 결과적으로는 착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선한 사람 아닌가요? 그 그렇죠. 사람? 선한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 남들은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까?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이렇게 나만 생각할까? 약간 본전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네. 나만 손해보나 지금? 그거를 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지 착한 어른 컴플렉스라고 부르나에 대해서 한번 오히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뜻을 알겠어요. 네. 아, 제가 너무 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봐요 지금. 네. 내가 너무 착해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는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본인 생각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네. 그거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그거는 좀 객관적인 평가. 그거는 착함의 문제, 착함의 개념이나 착한 어른 컴플렉스냐 심지어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착해서 피해 보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피해를 보는 건 맞는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는 좀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나는 필요할 것 착한 사람인지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착하게 보이는 게 내 본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지어 나는 거절을 못해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라면 거절을 할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착한 건지 이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게 나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용기가 없다라는 걸 착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무슨 컴플렉스 무슨 증후를 안 묶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게 컴플렉스거나 증후군이라고 묶일 정도로 병리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순종적이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은 막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까지 막 바보처럼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막 갈등을 회피하고 언제나 막 손해보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나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의 뭔가 문제 상태가 아닌 경우들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굳이 그 용어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이 소담소담의 핵심은 이 용어를 끌고 왔지만 그 용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다소 억울한 상태.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억울한 상태. 그러니까 이분은 심지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착함까지도 싫어지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착함을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이제쯤 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안 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시동 걸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착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내가 착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일단 한 번만 좀 유보를 하시고 다른 원인을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거절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빠. 아닌 건 거절해야 돼. 굳이 말하면 어떤 경우냐면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자꾸 이제 종속적으로 이제 남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서 속으로 속상한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컴플렉스 수준이 된 사람은 사실 이게 속상하지도 않아요. 당연하지 모르지. 몰라 이게. 가스라이팅 제대로 먹은 사람은 내가 당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고 부를 정도면 사실은 내 내면이 이미 내면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순종을 안 하는 상태가 외로 되게 불편하고요. 거절을 할 때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고 이렇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이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심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컴플렉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착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뭐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부당한 얘기들을 뭐 명령이나 부탁을 너무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착한 어른 컴플렉스까지 안 와도 된다는 거지. 그냥 그 부당함을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거절하면 그것만 이악 물고 거절. 그렇죠. 더 중요하게는 내가 거절 못 해가지고 막 되게 뭔가 소가리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거절 은근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느끼지 못하는 데선 거절하고 있는 거야. 무섭지 않은 데서는. 그렇지. 무서운 데서 거절을 못하는 거지. 또는 뭐냐면 갈등을 너무 회피하고 싶어서 웬만하면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자꾸 짜증 나고 이러는 거지. 컴플렉스 수준도 아니에요. 거절도 일부 하고 있고 남의 말도 잘 안 따르고 맨날 칭찬이나 인정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럴 거였으면 뭐 식당 가가지고 막 큰 소리 못하고 막 모든 경우에 내가 내 권리 주장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게? 안 되죠 그건. 안 그럴 거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아유 식당에서 내가 시킨 메뉴 잘못 나오면 얼마나 난리 브루스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내 권리 주장도 못한 채 남의 그 비난이나 이런 거 받기 싫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나는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냥 그걸 또 모르고 그냥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수는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은 마일드한 형태예요. 되게 그냥 남들보다 거절을 못하거나 내가 정말 싫은데 거절을 못하거나 정말 싫은데 거절을 못하면 좀 피곤하긴 하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컴플렉스도 아니고 신드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을 착함이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착함은 개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떡하지? 나는 극복을 못할 것 같아라고 그냥 자기 수긍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시동을 거는 거지. 그래 이제는 나는 나빠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동을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 실제로 컴플렉스의 상태에 들어가 있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빠질 거야라고 시도 걸고 만만한 상대한테만 화내지 마시고요. 그건 나빠진 게 그냥 악해진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회피든 아니면 권력감 그 사람이 무서워서든 뭔가 다른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죠. 그리고 살짝 머리를 굴려보면 세련되게 거절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뭐 가령 저한테 정말 싫은데 방송 섭외가 들어왔다. 출연료를 3배로 불러보세요. 거절할 필요도 없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와.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비난받는 게 싫어서 내 권리 주장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랄까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막 대거리를 해야 되는데 싸우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끝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있죠. 그래서 내가 바보로 느껴지는 상황.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컴플렉스는 아닌 상황.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는 상황. 요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요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죠. 네. 이 불편함 어떻게 해소할까? 내가 거절을 못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 주장 마저 못한 걸 내가 깨닫고 불편해지는 순간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나를 바꿀 것이냐. 그렇지. 사실 내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죠. 꼭 막 행동이 바뀌진 않더라도. 네. 이게 어렵다 그거는. 오늘따라 되게 저답지 않게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인정하네. 인정을 해버리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재밌어요. 네. 나름 괜찮은 B급 영화예요. 네, 재밌어요. 네. 거기서 백윤식 씨가 아주 명대사를 날리는데 백윤식 씨는 이 스승 이미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쿨한 스승. 정말 양아치 같은데 진짜 참 스승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실력은 어마어마해요. 실력은.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두드려 맞는 애한테 그래요. 네가 두려운 이유는 맞아봤기 때문이야. 네가 맞아봤기 때문에, 네가 맞아서 아파봤기 때문에 남을 때리질 못하는 거야. 근데 너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평생 두드려 맞고 살아야 돼. 그럼 넌 착한 아이가 아니야, 등신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도 이 친구가 그것 뻔히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이 친구도. 근데 손이 안 나가. 왜? 맞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착하다. 착한 거예요. 그건 진짜 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무 때나 막 나가면 안 되고. 당연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정말 착하다기보다는 맞아봐 그게 끔찍하게 공포스러워서 그 상황에 놓이기가 싫은 거지. 나이가 겪었던 고통을 상대에게 주기 싫어서는 아니야.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그렇지.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공포가 있는 그러니까 거구나. 누가 누구를 그렇지. 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극중에 이 친구는 좀 착하게 나오긴 해요. 네. 애가 나쁜 애는 아니고. 약간 물렁한 스타일로 나오죠. 네. 근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주먹이 나가야 되는 순간이 와서 나가잖아요,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몰릴 때까지 몰려서야 싸움을 시작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거절이나 남에게 대거리하는 것도요. 처음 한번 거기까지 가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거의 싸움을 시작하기 정도로 어려울 거야. 안 해본 사람은 평생 못해. 그거는 이제 교수님 기술자 아닙니까? 오늘 날 기술자까지. 아니 뭐가 기술자야? 대거리의 기술자야? 아니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그건 기술자 인정. 테크니셔. 인정. 우리 옆에서 라이브로 몇 번 봤어. 거님이랑 나랑은 옆에서 라이브로 봤어. 저도 이렇게 거절 잘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맞아요. 네. 얼마나 성의 있게 설명을 합니까 장시간 그 거절하고. 이거 거절 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아무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을 이제 뭐 약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상태를 너무 심각한 상태로 진단하는 게 그 상태를 벗어난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한 무엇,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그런 성향적 정도나 그런 증상 정도가 종종 나타나더라 라고 일단은 정의하세요. 내 상태를. 그리고 나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행위를 하는지를 보셔야지. 즉 정말로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했다거나 대체로 거절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실제로 이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내가 이제 막 무서워서라든가 갈등이 싫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이것만은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 도려내야 돼. 적어도 그거는 안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거를 하면은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가 남아. 내가 진 것 같거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거 되게 오래 갑니다. 그거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해. 즉 내가 손해봤거나 내가 바보 같았던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나의 힘듦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든가 내가 진짜 손해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든가 이게 그렇게까지 큰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부터 잘 파악을 해야겠네. 네. 그렇지. 야, 내가 손해 봐서 힘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지. 그게 힘든 거야.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겠네. 예. 어.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되게 그래서 힘들었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실제로 손해 본 피해 때문에 힘든 거면 차라리 해결이 쉽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자아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병리화하지 말라고 그렇지. 하시는 거구나. 네. 병리화하게 되면 난 착한 사람 콤플렉스야. 그렇지. 역시 그렇게 하면 안 이러면서 되는 거야.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수록 극복이 어렵겠네. 음. 그거는 극복하기 너무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럼 이제 스스로 착한 사람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럴 거 그럼 아니야. 방법이 악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 극복하기 더 어렵죠. 안 되지. 자, 그래서 네. 그럼 나의 내가 정말 거절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은 뭘까? 보지 않았어야 될 손해를 봤던 것은 뭘까? 그리고 나는 그 때문에 뭐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요 세 가지 요소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왜 되게 쫀쫀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적어보는 이렇게 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객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기록하면 그게 회상이 되거든요. 그 비슷한 상태에서 내가 회상이 돼요. 근데 이걸 안 적어보면 그 비슷한 상황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회상이 돼. 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고 뭔가 써보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표현해보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먼저 뭐가 떠오를 거라고. 이건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든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세절기님께서 되게 위험한 발언하셨죠. 결혼이죠. 거절했어야 했는데. 결혼을 거절했어. 이거 어떻게 말씀을?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네. 두 번째는 꼭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라도 이혼 요구가 오면 거절하지 마세요. 자, 그때만큼은 두 번째만큼은. 예. 헤어빠진 교수님께서 거음님 동거를 거절했어야 했나요? 어떻게 거절하죠? 제가 하자 그랬는데. 너무 쉽게 제안했던 본인의 모습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이제 패디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가면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나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에 흔히 이제 쓰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내 본 모습이 아닌 거야. 자기 본 모습이 아니라 자꾸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페르소나군요.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 네. 이 페르소나가 나를 막아준다고 착각해. 안 막아주는. 안 막아줘요. 더 아프게 때리게 만들. 안 막아줍니다. 헬멧 쓰고 맞아보세요. 더 아프지. 그러니까 나는 착한 페르소나를 쓰고 있고 나는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겠지?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면 뒤에 모습을 봐요. 네. 보인다니까. 네. 티를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 티가 나지. 나만 속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네. 이걸 못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심각한 공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내가 어느 때 보여줬더라? 누구한테 보여줬더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건 어렵다. 어려워요, 이거.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가면은 필요하고 예. 적당한 가면은 가면 무도회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은 가면까지 안 갈 거예요. 화장 정도가 되겠죠. 근데 아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다라면 근데 문제는 그 가면이 투명하다는 겁니다. 안 가려준다고 보호를 안 해줘 나를. 그럴 거면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 게 속이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맨 얼굴을 다녀야만 우리가 솔직하고 좋은 게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그냥 가면을 쓰고 적당히 그 가면으로 가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은 이제 예의의 한 종류이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거 자체도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건 원래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억지로 막 가면을 쓰고 있고 이 가면을 막 믿어주길 바래 상대가. 내 본 모습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주길 바래. 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이 얼굴이길 바라는 거구나. 가면을 뛰어넘어가지고. 네. 야, 또 영화 생각난다. 송강호의 반치광. 가면 쓰고 고백하잖아. 맞아. 그러네. 근데 그게 고백에 도움이 됩니까? 미친놈 소리나 듣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네. 야, 이번 제대로 갖고 왔다.
아까 김희철을 괜히 데려와가지고 내가. 근데 두개 터트렸으니까 됐어요 이제. 네, 그래. 아, 영화 유튜버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 원래 소담수담은 그런 현상을 특정 개념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히려 그 개념이 지금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실체를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벗어 던지세요. 네. 아, 그것도 어려운 일이네요.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가 변화를 주려면 일단 내 안에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 일단 각오가 되고 내가 무슨 스스로 안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쉬운데 어렵다. 어려운 걸 아니까 뭐 어떻게 해보세요라는 말이 쉽게 잘 나오진 않네요. 하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되게 슬픈 얘기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 본 모습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어떡하죠? 네. 내 본 모습이 별로 이건 착한 아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일단 이제 가면을 그러니까 반치광에서 송강호가 가면 쓰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 본 모습은 매력이 없을 거야. 근데 실제 괜찮아요. 은행원이고 얼굴 송강호에 키도 크고 뭐 빠지는 거 별로 없어. 근데 굳이 가면을 쓰고 왜? 내가 속에 별거 없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지. 예. 가면을 쓰고 가서 고백을 한단 말이야. 예. 근데 가면 쓰고 고백하면 웃길 거라는 걸 송강호가 몰랐을까? 다 알면서도 그러는. 그보다 내 진짜 모습이 더 웃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면을 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옛날로 치면 지금이 그러지도 않지만 막 칼로 써는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연애하기 훨씬 더 좋은 상태일 거야. 네. 라고 생각하고 굳이 경양식집에 가서 옛날에 네. 서투르게 칼로 썰다가 돈가스가 없고 피는 네. 이 상태인 거거든. 네. 방금 말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순댓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100% 쟤는 정말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대체로의 경우는 네. 나의 기본적인 모습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있죠. 네. 컬트 팬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야, 그러니까 이 두 맞는 가지가 사람 다 맞기가 어려워서 문제인 거지. 맞는 사람 확률이 낮아서 문제인 거지.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그 경우도 핵심적인 건 그거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거거든. 그 사람은 내 본 모습을 싫어할 것 같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이미. 네. 네. 애초에 나를 좋아하기 힘든 사람을 네. 내가 가면을 써서라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라는 안 거지. 되지. 안 돼. 그럴 땐 차라리 네. 나를 좋아할 사람을 먼저 찾는 게 맞다. 네. 순댓국을 찾아야 돼. 근데 또 그게 있다. 나를 안 좋아하는 여자가 더 매력적이야. 살아보면 그래. 점점 착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요거는 착함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요런 게 병리적이에요. 요런 게 바로 보고독 같은 거 이렇게 보고탕에 넣어서 먹고 이런 상태거든. 병이야 병. 아니. 이상한 데서 매력을 느끼고 있어. 아니 나는 그렇더라고. 그냥. 왜 저래? 칼나라 광님 왜 저래? 아 이거 진짜 찐이다. 찐입니다. 네, 왜 저래? 네. 이 심리는 제가 분석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의 인권도 좀 좀 아까운데. 그렇게 애를 박일까 벗기면 어떡합니까? 저도 살아야죠. 네, 왜 저런 오늘 결론은 그래서 겁은 병이다. 그렇지. 병리적인 건 저다. 여러분이 아니라 저다. 예. 병리적인 상태는. 그러니까 본인을 병리적이라고 너무 뻥치기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시고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아래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냥 좀 억울한 거고 맞아요. 그렇죠. 당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려고 제가 살신성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포장이 된다고? 사람들이 내 깊은 뜻을 이렇게 모른다. 빨리 넘어가야겠다. 정말, 아니면 그 심리 분석을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해달라는 분들도 있거든. 네.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죠.